자, 이번 시간에는 국제표준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적 국제대표 표준화 기구로 ISO, IEC, IT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SO 같은 경우, IEC 같은 경우는 민간 조직이고요. IT는 이제 유엔 산하 조직. 그래서 주로 이제 IT 같은 경우는 유무선 통신 표준 이렇게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EC는 전기전자 표준, 그래서 국제표준 IS 공개 활용 시방서, 뭐 파스, 가이드, 어, 수정 기술 정오표, 기술 보고서, TR 설명서, 뭐 이런 각종 이런 문서들을 발행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국제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ISO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제조업 서비스 표준, 국제 표준, 뭐 공개 활용 시방서, 파스, 가이드, 기술 시방서, TS, 기술 보고서, TR, 이런 것들이죠. 국제오구시업 협약, 뭐 IWA, 이런 것들을 이제 발행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이제 국제표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SO, IEC, IT의 그 국제표준화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O의 조직은 이렇게 슬라이드 보시는 것 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제표준화기구는 이제 1947년에 설립이 됐고, 그래서 건설, 기계, 제조, 운송, 의료, 정보, 기술 다양한 이제 국제표준화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을 보면 이제 중앙사무국이 있죠. 중앙사무국이 있고, 중앙사무국이 있고, 그다음에 총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 정책개발위원회, 이사상임위원회, 특별자문그룹, 기술관리부 및 실제 표준 작업을 담당하는 다수의 기술위원회, 테크니컬 커미티죠. 실제로 이제 테크니컬 커미티가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TC 밑에 이제 서브 커미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작업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TC 서브 커미티 워킹 그룹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통해서 국제 표준이 제정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IEC 같은 경우는 이제 IEC의 조직은 이제 표준관리부 SMB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전략부 MSB, 그다음에 적합성 평가부 CAB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표준 작업은 ISO 같이 다수의 TC,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서브 커뮤니티, 워킹그룹 이렇게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ISO, IC의 그 국제표준 재개정 절차는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단계 제안 단계, 준비 단계, 위원회 단계, 질의 단계, 승인 단계, 발행 단계 이렇게 6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안 단계에서는 이제 MP라고 그래요. 뉴워크 아이템 프로포절 단계다, 신규 작업 항목 제안 단계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3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ISO, IC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제 작업 등록 후 36개월 내에 발간한다. 36개월 내. 그러니까 2년 내에 대부분 표준 제정 완료가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패스트 트랙 제도를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워킹 드래프트 작업한 단계 WD라고 하죠. 작업 기간 12개월. 그다음에 CD 단계 커미티 드래프트 위원회 초안 투표기 기계. 사실 이제 CD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표준안이 거의 뭐 8, 90% 확정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 단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이제 ISO 이제 ISO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라고 그러고 IEC는 CDV라고 해요. 커미티 드래프트 포 보트 투표용 위원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만 좀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거치게 되면 이제 FDIS 이제 파이널 드래프트 인터내셔널 스탠더드 국제 표준 최종 국제 표준 아니다. 이제 투표기 2개월 동안. 그래서 여기서 통과되면 회원에게 통과돼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로 이제 등록이 되는 겁니다. 등록이 되죠. 이런 절차로 이루어진다. 자, 이런 것은
이제 ISO IC 디렉 파트 1 이제 그 보시면 Procedure for the Technical Work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표준화는 신규 항목 제한할 때는 이제 뉴욕 아이템 프로포잘 이런 이제 서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정한 그 폼에 따라서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ISO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폼 4 뉴욕 아이템 프로포잘 요걸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작성하셔서 제안하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TU는 ISO나 ICD 국제표준화 규칙은 표준의 제정, 보급, 활동도 수행하지만 주로 유무선상의 활용도 향상과 각국 간 혼선 방지 등이 주 업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ITU의 이제 표준화 절차는 포커스 그룹에 이렇게 기고서를 제출하고, 포커스 그룹 기고서 승인된 기고서는 기술문서 보고서 등에 들어 ITT에 이제 제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심의 승인이 되면 이제 공고안이 발행이 되고 4년마다 개최하는 정권회의에서 공고안이 발행이 되면 이게 이제 표준이 된다. 이런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IT 홈페이지나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국가의 표준화 정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재정 중심에서 정부의 표준 관리 기능을 현재는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책. 사실은 지금까지 보면 이제 ISO라든가 IC는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선진국가 중에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정부의 표준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그다음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경제사회통합사로 표준을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에 ISO IC를 아직도 여전히 주도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표준의 역할을 기술에서 정책적 측면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표준을 10대 국가 정책으로 책정을 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약 10개 이상의 대학원에 표준 전문가 어떤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표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놀랍도록 지금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표준을 10대 국가 정책으로 측정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표준화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표준 업무를 한 30년 이상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이 중국 같은 경우도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전문가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정부가 정책 제도화해서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유를 맡겨서는 사실 전문가 양성할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느 민간이 그 돈도 안 되는 표준을 인력을 양성하고 자체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기술표준화라든가 각 정부 부처, 한국표준협회 표준화 기관들, 중앙 단체 표준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중앙에 적극적으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러한 제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렇게 표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이제 표준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해요. WTO, TBT 협정이 체결되면서 표준의 패러다임이 과거에 95년 이전에는 국가 표준 중심이었다면 이 글로벌 스탠드 중심으로, 그다음에 품질 중심에서 환경, 안전, 보건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보건, 안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이건 안전에 대한 거죠. 안전 보건에 대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품 기술 중심에서 프로세스 시스템 중심으로, 그다음에 소비자 중심은 모든 이해가정 관계자 중심으로, 그다음 규제 및 보호 중심에서 책임, 투명, 자율 중심으로 이렇게 표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이 이제 국제 표준 중으로 전환이 되면서 표준의 기능의 역할도 호환성과 품질 유지, 단순화, 정보 제공 등 전통적인 역할에서 기술 혁신, 기업 경영 전략의 전략적인 도구와 시장 지배 전략, 그다음에 규범적 기능까지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규범적인 거에 대해서는 표준이 그동안 손대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규범, 특히 요즘에 그 여러분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그렇죠?
환경, 지배 구조, 사회적 책임. 이제 이걸 규정한 게 ISO 26000이잖아요. 26000. 예, 그래서 그런 규범적 기능도 지금 이제 표준으로 기능이 확장이 되고 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 이 표준의 그 기능은 호환성, 품질, 단순화, 정보 제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업과 국가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렇게 기술 혁신의 도구, 그다음에 무역의 툴, 시장 지배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준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술이 좋고 특허가 있으면 시장을 지배해서 마케팅만 잘하냐.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허와 기술은 기본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표준화가 같이 표준 특허로 탑재가 됐을 때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이 열등해도 이게 표준화가 된다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기능에서 이제는 규범적 기능으로 표준이 변하고 있다. 이제 이런 사회적인 책임, ESG, 이런 것들까지도 표준으로 만들어서 기업이, 우리 기업 활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뭡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또 지배 구조가 투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동 노동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종사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뭐 소비자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에게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ISO 26000이에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국제 표준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속 가치가 발전. 그래서 이게 표준의 영역이 이제는 뭐 제품의 호환성, 품질, 기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규범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국제 표준화 절차와 이제 표준의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